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산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통합정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최강욱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쭙죠. 윤석열 후보 군면제 사유가 된 부동시 논란 관련해서요. 검사 임용 때 시력이 다시 좋아졌다가 검찰총장 청문회 때 부동시가 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당시 청와대에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제보를 받아서 말씀하신 거는 최초의 병역 검사 때의 신체 검사하고 그다음에 검사 임용 또 재임용 당시에 두 번의 신체 검사 결과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오신환 의원에게 본인이 제출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진단서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요. 예. 저는 그 앞선 세 가지의 진단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 임용 될 당시에는 양 눈의 시력 차이가 0.2, 0.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해서 소명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떼왔다는 진단서를 접수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또 다시 또 시력이 나쁜 것처럼 이제 기재가 돼 있었고, 근데 예. 그 진단서를 발급해 준 분이 이제 윤 후보자의 절친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군의 신체 검사 때는 부동시였다가 검사 임용 당시에는 눈이 좋아졌다, 정상이었다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검찰총장 청문회 때는 다시 부동시였는데 그 진단서를 떼준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절친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검증 당시에 제출한 진단서를 떼준 사람이 절친이고요.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거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교정시력을 가지고 뗐다고 합니다. 그건 조금 다른 것이고. 네네. 근데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청문회 때 이미 다 해소된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그 제3자 입회하에 공정한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당시에 인사청문회에서도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학 중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시력 검사 결과, 그다음에 검사 임용 때의 시력 검사 결과를 본인이 얼마든지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해소된 적이 없는 거죠. 공무원 임용 당시 신체 검사 표에 대해서 법무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예, 선대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아직 회신이 없습니까? 예, 아직 응답이 없고요. 1차적으로는 사생활 관련이라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그 건진법사가 주최했다고 하는 그 소가족 벗기는 그 행사 거기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이름이 올라가 있다.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동영상 보니까. 네네. 그런 의혹은 어떤 겁니까? 건진법사를 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이 올라가 있냐 이런 겁니까? 그랬었죠. 건진법사라는 존재, 그다음에 그 일광조계종이라는 단체의 존재는 그 진즉 알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건진법사를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제 등을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후보자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인정을 하고 무슨 선대위에 그 관련된 조직을 해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께서 기자회견 하시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무리가 됐었던 그 산채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던 그 행사에 윤석열 씨 이름 근데 김건희 씨 이름 두 번이나 걸려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행사에 뭔가를 걸려면은 돈을 내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등 달 때 돈 내고 하죠. 네네. 그런 행사를 당연히 이제 후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당시에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윤석열 씨 이름으로 이제 등이 걸려 있는 걸로 봐서는 또 등이 일반적인 우리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등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볼 때 소위 말해서 무속에 많이 의존하고 그런 쪽에 좀 심취돼 있다라는 점을 좀 부인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럼 그 행사에 직접 참석한 건 아직 확인이 안 된 모양이죠? 예,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확인이 된 거죠. 여러 다른 분들의 또 증언이 있었으니까요. 예, 앞으로 민주당에서 아마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공세적인 의혹 제기를 하리라 싶은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윤 후보가 어제 검찰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예산도 검찰총장이 직접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그 취지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기관일수록 민주적인 통제가 중요한 거고요. 예. 검찰의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고 검찰은 분명히 행정기관의 일부로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우리 정부가 수립됐을 때부터 지금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또 다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또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이거를 법무부 장관 지휘도 받지 않겠다, 예산도 직접 편성하겠다, 무슨 공수처 수사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아까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이나 역사의 퇴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상당히 좀 큰 얘기로 많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예. 실제로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열망이었고 아시는 것처럼 뭐 공수처나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적 지지가 80%를 넘는 항상 지지를 받았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다시 과거로 돌리겠다. 과거보다 더 못한 것으로 돌리겠다. 70년, 80년 전으로 돌리겠다라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민 통제를 받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그렇죠. 네. 국민의힘에도 유사 출신들이 많은데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 윤석열 후보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후보의 전적인 의중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수하들이 많이 검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도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직접 장악해가지고 손발로 쓰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검찰총장이 나타나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활동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면은 제어할 사람이 전혀 없게 되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가 경우에도.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아무도 못 막는다 이 말씀이네 검찰을.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뭐 이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리라 보고 아까 공수처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공수처가 탄생하고 성과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물론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공수처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공수처의 그 탄생 그러니까 출범 자체에 관한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마나 야당이 반대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공수처의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이제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또 공수처가 실제로 출범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치가 않다 보니 지금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 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연히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건 결과로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뭐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켜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검찰총장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켜 세웠는데 최강 의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검찰을 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뭐 노고라 한 것이고 본인이 또 그 말을 주워 담기가 어려우니까 뭐 나는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신복을 꽂아 놓으면은 굳이 관여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뭐 여러 가지 장면에서 많이 등장을 했고 굳이 윤석열 씨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검사는 뭐 카톡이나 통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 배우자와 연락을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닌 이상은 도대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서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그냥 속셈을 본심을 드러낸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폐 수사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씨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나중에 권력을 잡으면 최측근인 한동훈을 이용해서 정치보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적폐 수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께서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따져보면 김영삼 정부 때 오공비리 수사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국정농단 수사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적인 열망이고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어떤 적폐가 있다는 것인지 특정해서 얘기를 해봐라라고 청와대에서도 요구를 하고 언론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일체 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적폐로 만들어서 수사하겠다. 그것도 내 측근을 신복을 시켜서 이런 얘기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윤석열 씨 아내 김건희 씨 문제는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KBS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네.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에 김건희 씨 계좌로 주식이 거래됐고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금액 전체의 8% 가까이 되는 액수가 김 씨 계좌에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 대선 끝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이후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의 움직임도 없는 것 같고 김건희 씨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말입니다. 선거를 핑계로 그냥 정당한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또 본인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은 지금 그 사과한 이후로 이런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해명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깜빡하고 있는 것이 본래 국민대에서 그 유명한 멤버 유지 박사학위 논문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2월 15일까지 발표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오늘 날짜가 2월 15일인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내지는 그 선거 일자까지 모든 일체 적법한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이 후보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과연 미래가 생길 것인지 이분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렇다 치고 검찰은 그러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늘 그런 버릇이 있었죠. 그리고 말은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동시라든가 허위 논문 표절이라든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국은 대선 뒤로 다 미뤄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든 3월 9일만 넘기면은 다 후지부지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움직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민적인 관심과 또 계속되는 어떤 검증 과정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공식적 선거 일정 시작됐고 이제 대선으로는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예, 다들 박빙 상황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심층적인 여론조사 결과들이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또 우상향하고 있다는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일치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우하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크로스는 이번 주 안으로 반드시 일어나고 현저한 우위를 점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최고였습니다.